어차피 차량 금액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차보다 적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차를 구입하는 지역이 아니라 내 지역이에요, 내 지역. 심지어는 이거를 막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중간에 딜러가 끼어가지고 내가 1000만원짜리 차 산다고 1000만원만 가져가잖아요. 큰일나요. 제가 첫 차 구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무비 김하늘입니다. 자, 사회초년생 중고차 특집 2탄 총 3부작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2부 중고차 구입비용 계산하는 법입니다. 일단은 뭐 중고차 구입비용이 뭐가 있겠냐, 별다른 게 있겠냐 하시겠지만 이 차량 금액만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려고 했던 차량을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량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대부분 처음에 차를 사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차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걸 거예요. 일단 인터넷 같은 데 나와 있는 차량 가격을 보면서 내가 구입하고 싶은 차량, 그 다음에 내가 현실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차량,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갭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바로 중고차 구입의 첫걸음일 텐데요. 그 가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계산에 넣어야 할 중요한 4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중고차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 이거는 뭐 중고차 구매할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신차 살 때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중고차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차량 금액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차보다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중고차가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7%를 받는 데도 있고 뭐 8%를 받는 데도 있고 이래서 뭐 다 다르다. 이게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업체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요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나라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업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처럼 재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 재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들어가는데 등록세 5%, 취득세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 2%에서 7%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1%는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공채가 발생을 해요. 공채, 공공채권이죠. 그 공공채권은 지역자치단체마다 이제 정해진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1%로 잡으니까 공채가 있는 지역은 8%, 그 다음에 공채가 없는 지역은 7%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공채가 있고 어떤 지역에 공채가 없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채가 없는 지역은 경기도 전 지역은 일단 공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충청 남북도도 없고 경상남도도 공채가 없어요. 공채가 없습니다. 취등록세는 7%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제가 빠뜨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댓글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러면은 서울하고 인천은 공채가 있으니까 여기서 차량을 구입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제가 좀 첨언을 드릴게요. 이 취등록세와 관련된, 공채와 관련된 지역이라는 거는 내가 차를 구입하는 지역이 아니라 내 지역이에요. 내 지역. 내가 차를 살 때 내가 주민등록상에 그 주소지가 등본상에 되어 있는 그 지역.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데가 평택인데 차를 구입한 데가 서울이야. 서울에서 차를 샀어. 그러면은 경기도 주민이니까 내가 공채가 없습니다. 왜냐? 나한테로 명의 이전이 되잖아요. 나한테로 명의 이전이 되면 나라는 사람이 소속된 등본상의 주소지, 그 관할구청에서 내 차를 관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등록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채가 없어요. 근데 뭐 충청도에서 차를 사도 내가 원래 이제 주소지가 서울이거나 인천이거나 이러면은 공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8%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기타 번호판 구입하고 인지대 이전 대행비 같은 거는 전부 다 별도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등록세 외에 이전비 명목으로 납부하는 매도비. 자, 매도비가 두 번째입니다. 매도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하늘입니다. 자, 매도비 같은 경우는 내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채처럼 뭐 지역에 따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차를 구입하는 매매 상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차가 소유되고 있는 매매 상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정확히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매매 상사, 그 업체, 그러니까 그쪽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사장님한테 납부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 매도비는 단지에 따라서 30만 원 전후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매매 단지 따라서 일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가양 오토갤러리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느 매매 상사를 가니까 매도비가 뭐 20만 원, 어디는 30만 원이 아니라 가양 오토갤러리는 전부 다 뭐 29만 원이면 29만 원, 32만 원이면 32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중고차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거를 막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굉장히 부당하게 우리가 뭐 취득을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매도비는 사실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면은 전국 어디 매매 상사를 가시든지 상품용 차량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그 업체에서 차를 구입할 때는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매도비라는 거는 정확히 뭐가 매도비냐 하면은, 그 매도비에는 구매자의 명의 이전 시에 들어가는 인지대랑 증지대, 상품용 차량의 명의 이전 시 뭐 필요한 서류 작성 같은 것도 있겠죠. 이전 대행비, 사무실 임대료, 주차장 임대료도 내야 될 거고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 일을 운영을 하고 있는 직원의 월급도 거기서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 보통 매매 상사들이 한 사무실당, 보통 단지 가면은 막 사무실이 몇백 개, 몇십 개씩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운영 비용이 한 사무실당 월에 한 1,000만 원은 들어요. 월에 한 1,000만 원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비를 받아야지 이 중고차 매매업, 중고차 시장이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월 1,000인데 매도비를 받는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충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사에 소속된 딜러들한테 입금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리세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실, 매매 상사라는 것을 운영하는 사장님, 대표님들은 대부분 본인이 매매 상사만 차려놓고 다른 가게 사장들처럼 직원들을 써서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딜러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추가 비용이 두 개가 됐어요. 취등록세하고 매도비. 1,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금액은 1,100만 원이 되겠죠. 그 공채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1,11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취등록세를 포함한 이전비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중개 수수료입니다. 세 번째 중개 수수료는 쉽게 말해서 그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의 수익입니다. 차를 판매하는 판매 딜러의 수익이에요. 자, 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사나 딜러들은 차를 판매하고 있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 첫 번째는 딜러가 딜러를 상대로 판매하는 방식, B2B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딜러가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방식, B2C.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이 중고차 판매 비율 중에 한 70%, 80% 정도가 도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를 하는 딜러는 그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조건의 차량을 찾아서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중고차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니 차를 가진 사람이 직접 팔면 되지 왜 중간에 딜러가 끼어가지고 괜히 중간에 딜러 수수료까지 나가게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집 살 때도 내가 집주인 찾아가서 직접 계약하면 되지 뭐하러 부동산을 찾아가겠어요. 그죠? 물건을, 상품을 살 때 우리가 그 회사의 제조사나 어떤 본사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상품을 구입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하고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 있는 등록 대수가 평균적으로 한 20만 대 정도 됩니다. 20만 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아반떼만 하더라도 모델, 연식, 주행거리 등급별로 하면 한 2,500대가 넘어가요. 2,500대 정도 돼요. 한 모델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만 하더라도 한 100대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차를 직접 고객하고 연결이 돼서 판매가 되는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10건 정도? 한 10분의 1 정도죠. 저희 모터무비 팀에서도 평균 한 15대에서 20대의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뭐 구독자님이나 문의 주시는 소비자분들하고 차량이 매칭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냥 한 달에 뭐 한 두세 건 정도? 나머지는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들, 혹은 내가 원하는 뭐 다른 컬러가 있다라든지 옵션이 있다라든지 주행거리, 연식이 다르다든지, 또 추가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죠. 중고차기 때문에 이게 뭐 등급, 컬러, 모델, 옵션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관리 상태까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똑같은 중고차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 뭐 모든 차를 내가 혼자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소비자한테 직접 차를 판매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 중고차 시장인 거죠. 근데 이 중고차 같은 경우는 매입 위주로 하시는 분들, 차량을 사들이시는 분들이죠. 물건을 사들이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딜러 간의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화 받고요, 차량 대금 송금 받고요, 서류 전달 받고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고 뭐 가격을 흥정하고 내 상품이 좋다는 거를 소비자한테 어필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내가 서류도 직접 작성해야 되고,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판매자로서. 그리고 고객이 클레임에 시달릴 일이 없다는 거죠. 예.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고객에게 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는 어떤 뭐 B2B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고객 응대, 상품 설명, 서류 작성, 요청사항이 받은 건 또 실행을 해줘야 되고, 기타 서비스랑 더불어서 직접 계약서 작성으로 판매자로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요런 게 비용으로 환산된 게 바로 중개, 판매,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 거래를 하다 보면은 차를 판매하는 분들은 일단 자기 차는 다 대부분 좋다 그래요. 그죠? 개인 거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은 저희가 차를 매입하라고 하면은 내 차는 다 좋대요. 네, 내 차는 다 좋대. 엔진 오일은 언제 갈았고, 뭐 타이어는 뭘 썼고, 뭐 차를 진짜 새 차를 계속 해왔고,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안 좋고, 어디를 수리해야 되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사고가 났었고,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 진짜 사고까지도 나중에 이제 차를 보고 발견을 하면 몰랐다 그래요. 그 차의 소유주를 직접 찾아간다?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차도 아주 싸게 살 것 같죠, 좋은 차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더 많다고 말씀드리면 또 좀 그럴 것 같고, 반반.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모든 상황을 한번 걸러주는, 여과해주는 역할을 하는 좀 안전장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중개 딜러고,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받는 것처럼 중고차에서도 똑같이 딜러들한테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수수료를 안 받거나, 혹은 굉장히 뭐 적게 뭐 10만 원만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입니다. 100%. 99%도 아니에요. 100% 차량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진짜 서비스가 개판인 경우겠죠. 예? 나중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게 차에 좀, 이 차가 좀 삐리한데, 이거 나가면 사고 터질 것 같은데, 뭐 수리할 거 발생할 것 같은데, 라는 걸 알면서도 출고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일단 빼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전화하면은 전화 연락 안 되고 나 몰라라.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는 그 99%로 하죠. 세상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 99% 장담합니다, 진짜. 이 중고차에서 딜러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고차는 차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딜러 보고 사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전문성 있는 중개 딜러를 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딜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불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중개 수수료입니다. 세 번째, 중개 수수료. 자, 이번 모터무비 추천 차량에서는 3시리즈 320D입니다. 제 옆에 서 있는 SM6 차량.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일단 외관부터 하나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관 보고 그 다음에 실내 들어가서 자, 마지막 네 번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자, 취등록세도 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지불을 했어요. 차를 다 샀어요. 근데 차가 출고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보험을 안 들고 출고하고 뭐 나중에 보험 들어도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거는 불가합니다. 왜냐면은 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이 명의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명의 이전 자체를. 이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라는 제품을 구입을 하려면,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라고 하죠. 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어떻게 되냐? 보험료는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 첫 차로 아반떼 같은 준중형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라고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럼 다 나왔죠. 차를 구입하는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잡으면은 일단 취등록세가 공채가 없을 경우라고 쳤을 때 7% 70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다가 매도비 더하면 100만 원, 그리고 보험료를 국산차 아반떼일 경우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더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여기다가 수수료 보통 적게 받는 곳이 한 30만 원 정도 받고요. 뭐 차량 금액이 좀 높아지면은 뭐 이때다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2.2%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1억짜리 차면 얼마? 2.2%면 220만 원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게 받는 곳 기준으로 30만 원만 잡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1230만 원입니다. 내가 1000만 원짜리 차 산다고 1000만 원만 가져가잖아요. 큰일 나요. 그렇다고 취등록세만 계산해서 가져가면 또 수수료랑 매도비가 모자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1230만 원인데, 자, 여기서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될 게 있죠.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거, 소모품 교체 비용.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고차 구입할 때 여러분이 차량 금액 외에 추가로 생각해야 될 4가지. 첫 번째, 취등록세. 두 번째, 매도비. 세 번째, 수수료. 네 번째, 보험료. 여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플러스 알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은 신차처럼 기본적인 서비스 품목이 아니에요. 신차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에도 제품 마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영업 실적에 따른 영업 실적 마진이 있고, 기본급 같은 것도 뭐 따로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차량 마진에서 이걸 빼주더라도 내가 영업 실적 이익이 따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 수가 있지만, 중고차 딜러 같은 경우 특히나 요즘같이 뭐 전산에 민감하고 코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표면상의 금액에서 우리한테 빼주는 마진까지 전부 다 빼줘야 좋은 딜러야 라고 하는 세상에서 진짜로 스스로 30만원만 받고 차량을 판매할 때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서비스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라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추가로 뭐가 있죠? 타이어 다 달았으면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위험하니까. 엔진 오일이랑 에어 필터, 에어컨 필터, 소모품들,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소모품들은 전부 다 교체해서 나가질 않습니다. 중고차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내가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연식이랑 주행거리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교체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1000만원짜리 차량을 산다. 그러면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되냐? 1250만원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제가 하나씩 나눠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중고차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차 같은 경우도 어차피 취등고세는 똑같이 납부가 되잖아요. 근데 차량 금액에 모든 어떤 영업적 이익들이 다 포함된 금액을 이 차는 얼마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신차 같은 경우는 부대 비용이 덜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지, 신차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제조사 이익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제조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 임금도 있을 것이고, 대리점도 있을 것이고, 그 차가 움직이는 탁송 비용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총 집약돼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나눠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뭉뚱그려서 취등록세하고 그냥 차량 금액은 뭐 1200만원만 내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곳에 더 포함된 마진이 크다.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대비용, 세금,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투명하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첫 차 구입하는데 너무 좀 겁을 사실 뭐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게 저희 모터무비에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소모품 상태까지 좋은 차량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된다, 내가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된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중고차 구입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4가지: 1번 취등록세, 2번 매도비, 3번 수수료, 4번 보험료, 마지막으로 소모품 교체 비용. 자, 지금까지 모터무비 김하늘이었습니다. 3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유.